반갑습니다.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최근 비교적 건강했었던 30대 유명 남성 두 분이 급성폐혈증으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뉴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 및 댓글을 보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폐혈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고, 폐혈증 치료에서 중요한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균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폐혈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감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감기, 인후염, 임파선염부터 좀 더 심한 폐렴이나 복막염까지, 또는 이제 상처 같은 자상, 칼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이런 상처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주사, 그리고 이제 이런 카테터, 삽입 같은 침습적인 시술에 의해서도 감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감염 부위로부터 세균이 이렇게 혈관을 침입해 균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균이 혈액에 감염이 됐다, 그 뜻인데요.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 혈액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세균이 전신 감염으로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폐혈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폐혈증의 시작은 감염이고요. 감염의 시작만 가지고는 폐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폐혈증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균혈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의 중요한 원인은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혈증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원인이 세균이기 때문에 치료약은 항생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이유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균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항생제. 그럼 왜 치료약인 항생제가 있음에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너무 늦게 쓰거나, 또는 항생제를 사용했음에도 이미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세균이 감염되고 그걸 알고서 약을 썼음에도 약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망자만 보더라도 작년 2019년 한 해에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만 100만 명 정도이고요. 만약 이대로 진행되면 2050년 경에는 한 해에 1000만 명의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인터넷 웹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과 관련된 의학 뉴스인데요. 앞에서도 우리나라 자료, 그 자료는 서울대 병원에서 만든 폐혈증 자료였는데 어차피 자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시작되고 박테리아, 세균이 이렇게 혈액을 침범하고 그 감염된 균혈증, 세균이 이렇게 장기를 부전시키면서 결국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폐혈증의 가장 기본적인 병리 기전입니다. 이 글도 이렇게 폐혈증과 관련된 외국 의료기관의 글인데요. 거기서도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그 기사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미리 캡처해서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영어 원문을 조금 해석해드리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 내성균을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로컬에서 이미 바이러스 감염 질환들, 대표적으로 감기든 독감이든 기관지염이든 아니면 많은 중염과 충농증, 그리고 많은 인후염에 이미 꽤 항생제 오남용이 심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년간 바이러스 질환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균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했다는 그 기사고요. 마찬가지 이 글도 지금 항생제 관련된 영국의 단체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폐혈증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똑같이 미리 캡처해서 그 중요한 부분만 빨간색 밑줄 쳐놨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sepsis가 폐혈증이라는 뜻인데요. 폐혈증은 결국 항생제 내성균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항생제는 유일한, 그러니까 폐혈증 치료에서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2년 전이네요. 이와 관련된 의료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항생제 내성균, 폐혈증 사망률을 80%를 올린다고 해서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님의 이렇게 인터뷰를 기사화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그러니까 폐혈증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단계가 폐혈증 쇼크입니다. 당연히 사망률도 가장 높고요. 이렇게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경우 치료약은 항생제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지만 폐혈증 원인 자체가 세균이기 때문에 그 세균이 혈액을 감염하고 그 감염된 혈액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장기부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세균이기 때문에 치료할 약도 오직 항생제뿐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다고. 예. 당연히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균이 계속 번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8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2050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은 원인 자체가 세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폐혈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항생제 오남용이 너무 심해서 세균이 약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걸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폐혈증 외에도 그 외에 항생제 내성균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꽤 중요합니다.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조금 더 저는 어린아이들은 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항생제 오남용이 정말 꽤 심각한 편입니다. 1년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그 과정들을 수년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되풀이하는 아이들이나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예, 폐혈증 문제, 결국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